가슴이 답답하고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오시면 되죠? 사주풀이로 오시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답답하고 맺힌 가슴을 풀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50이 넘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라디오 방송도 다니고 나름 천재 소리를 듣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약국의 약사와 결혼을 했지만 성격이 안 맞았는지 이혼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도 아버지가 비전이 없다며 나오라고 하자 퇴직을 하고 카페를 했는데 메르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안 됐고 이후 고깃집을 했는데 그마저도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늘 돈만 생각하고 허풍이 좀 느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듣는 것보다 본인이 더 말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는 보지 않고 상위층 생활만 바라보고 동경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몇 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로사 씨가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빛나장님 아들이 네. 있다 그랬죠? 네. 아들이 50에 이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파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들 나이 50에 네. 이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네. 속 터지네요, 지금 속이 생각만 해도. 터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죠? 네, 너무 알 것 같아요. 예. 천재라 그래요. 아들이 예. 근데 나이 50에 부모 걱정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크셨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은 나이가 50이 돼서 부모 걱정을 시킨다 그러면 그 아들이 효자일까요? 불효자식일까요? 불효자식이죠. 네. 일단은 기본이 불효자식이에요. 기본 개념이.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이 나이가 50이면은 네. 부모 손을 떠난 지가 한참이에요. 애들이 부모 손 떠나는 게 언제죠? 몇 살 사춘기 때쯤? 때. 그렇죠. 네. 사춘기 때면 네. 내가 할 거야. 방에 딱 들어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제가 해외 다니면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외국 부모님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완전히 손을 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뭐 니네가 알아서 하고 뭐 다 손을 띈다 그래요. 근데 얘는 나이가 50인데 아버지가 챙겨주고 엄마도 챙겨주고 지금 엄마가 아들이 나이 50이면은 엄마는 지금 80 가까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든이 다 된 할머니가 50인 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네. 이거는 현대판 금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아들을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엄마들은 자기 애들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어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은 네. 천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고. 네. 아니 아빠가 의사인데도 친엄마는 분명히 아니야.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네, 친엄마들은 자기 애가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뭔가 이렇게 제일 큰 성공할 거다라고 상상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천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부모님은 9세대잖아요. 이 친구는 신세대고 네. 9세대하고 신세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신세대 언어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컴퓨터도 잘 만지고 뭐 잘하니까 쟤는 천재야 그러는데 그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게 보통인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집에서만 천재인 거죠. 근데 이 천재인 아들이 네. 취직을 한 곳이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 다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열받으실 텐데 네. 이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라디오 방송국이 무슨 비전이 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새로운 뉴 미디어를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직장이면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러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여길 들어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거의 비전 없어 그러니까 또 훌쩍 나왔어요. 아, 밀고 천재가. 나갔어야죠. 천재가. 천재가. 이게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파파보이예요, 그러면. 예, 파파보이이기도 하고 네. 마마보이기도 하고 아주 뭐 겹친 그런 컴플렉스 덩어리인 사람인데 네. 이혼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 집이 운영하는 약국의 약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 그래요. 빛나자매님은 남편하고 성격이 맞으세요? 안 맞죠. 예. 원래 부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안 맞죠. 우리 로또랑 부부는 똑같잖아요. 그쵸. 절대 안 맞는 거. 맞아. 로또하고 똑같아. 똑같잖아요. 예. 우리 부부는 항상 서로 마음을 갖다가 잘 알고 서로 이해를 잘해요. 그런 부부들은 이게 정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성격이 안 맞는다? 네. 성격이 맞아서 부부 생활하는 부부가 몇 집이나 될까? 있을까요? 예. 있을 그러니까 수 성격이 안 맞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천재니까. 아, 나는 천재고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그 신분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신분이 떨어진 너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성격이 안 맞는다. 안 돼, 안 돼. 네. 이분은 그래서 그러면 이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혼을 했는데 재혼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는. 정말 이렇게 그 이 남자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 같은 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재혼 불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비전이 없다 그랬는데 나와서 카페를 했어요. 네. 근데 카페에서 말아먹고 또 고깃집을 했는데 고깃집에서 또 말아먹고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요즘 어렵죠. 라디오 방송국보다 나은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라디오 방송국에 계속 있었으면은 네. 고참 대접이나 받는데 지금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사업을 했을까 생각했더니 사장 소리를 들었어요. 카페 사장, 고깃집 사장, 부동산 업체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문제는 엄마도 인정하는데 아들이 경험 부족인데 네네. 아니 이게 카페를 차려도 뭐 커피 만드는 거 그런 바리스타 과정 같은 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고깃집을 해도 네. 자기가 그 고깃집 취직해서 뭐 고기 다듬는 법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다 그렇죠. 밑에부터 배워야죠. 올라가야죠. 네네. 그런데 이 친구는 바닥을 경험 안 하고 바로 사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본인이 천재야. 천재 소리를 어릴 때부터 그렇죠. 듣고 살았네요. 나는 바닥부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 난 천재니까 시작하면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황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돈만 생각한다 그래. 네. 그러니까 뭐 고깃집을 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 거고 매출액만 생각하니까 또 본인이 또 천재인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업하진 않았을 거. 직원들도 여러 명 돕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으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날렸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보기엔 참 제가 경험되는데 왜 저걸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게 사실 엄마하고 아빠잖아요. 너는 천재야. 너는 라디오 방송국에 있으면 안 돼. 나가서 큰 인물이 돼야 돼. 그랬더니 큰 인물이 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풍까지 써야 돼요. 예, 허풍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 되게 사기꾼들이거든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사기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에이, 많이 듭니다. 안 가겠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 가족끼리 말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네. 아마 말리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아들이 이거 해야겠어요 하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근데 예측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네. 이 사람한테 네 문제는 이거야 그랬을 때 그 불쾌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아들이 후자인 것 같아요.
자매님께는 죄송하지만 네. 아드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음. 네. 그러면 자매님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리냐. 네. 지금 연세가 80에 가까우세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렇죠. 그 여든이면 이제는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자 그래도 가기가 힘든 나이가 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남은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아들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아들 돈 주면 다 날려버려요. 예, 지금 갖고 계신 돈으로 자매님 노후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우리 아들이 또 뭐 하겠다 그러는데 돈을 대줘야 되지 않을까? 네. 100%다 날립니다. 100%다 날려요. 절대로 더 주지 마시고 아들은 50이에요. 50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나이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네.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라고. 네. 신부님, 그럼 이 자매님은 어떤 지금 심각한 단계인가요? 어떻게 해요? 예, 좀 그렇죠. 예, 우리 찡찡이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예, 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다 끊어버리시고 아들을 볼 때 이런 얼굴로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딱. 왜 왔어? 나 돈 없어. 라고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강하게 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분노를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미친 듯이 소리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화를 다스리는 법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따라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오 대레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화를 참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네. 그냥 화를 확 내고 그냥 근데 화를 확 내도 근데 뒷수습하기 이분은 이제 힘들다. 화를 잘 내는 분이니까 네. 그 화를 신경증 환자들은 화를 내게 해줘야 돼요. 그 분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증이 아니고 화를 치밀어 올라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다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경증은 아니고 네. 분노 중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매사에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처방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케이스일 경우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나 세상 일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가. 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그 될까요? 없죠. 빛나자매님은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네.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요? 네. 남자친구일 땐 됐어요. 그렇죠. 남자친구일 네. 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이죠. 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일시적인 거지 장기간의 시간이 가면은 다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맞아요. 그래서 틀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오히려 의견을 내면 그 의견보다 더 삐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괜히 안 하고 뭐 이럴 때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청개구리 고기를 갖다 좋아하는 분들이죠. 예. 이리가 그러면 저리 튀는 거예요. 그것만 먹었나? 예. 근데 그 이리가 그러는 게 맞는데 네. 저 사람이 시킨 맞는 길로 가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맞아요. 길로 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청개구리라 그래요. 청개구리. 예. 자, 일단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될 사람이 아니야.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분노가 좀 가라앉아요. 두 번째로 네. 외부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내적 관계가 외적 관계로 연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분노가 많으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한 상태로 바깥 세상을 보니까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치유법은 사실 네. 왜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 상담가한테 분석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어떤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분노가 가라앉죠. 네. 자, 그다음 분노 중독증은 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내가 집착해 있는 상태예요. 집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란 말이 있죠. 네, 관심은 사람의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는데 네. 육안은 그냥 보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심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 꽂혀 있는 게 관심이 가는 거죠. 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생각을 하면 감정에 화가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기분 좋은 사람 생각을 하면 바로 기분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쪽을 보느냐 하는 거죠. 네. 이분은 그럼 화를 많이 내시니까 이런 투덜이 그렇죠. 단계인가요? 화를 심각한 많이 내기 거가. 때문에 네. 이런 단계죠. 네, 2단계. 네. 2단계에 있는 분들은 네. 화를 못 내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분들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문제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이 네. 전혀 달라요. 이분들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은 화를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네네. 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화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 주위에 사람이나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분들이 화가 많아요. 오. 자, 빛나자매님이 네.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남편이라면 이런 거 해줘야 돼. 근데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거 10개인데 남편이 네. 3개밖에 못 해. 네. 그러면 7개가 화가 되는 화가 거예요. 나죠.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화를 안 내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은 안 바뀌어. 근데 나는 화를 줄이고 싶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기대를 안 하는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거. 그냥 퇴근하고 집에 건강하게 들어와 준 것만 해도 고마워.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어. 그러면 화가 안 생겨요. 그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네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 집에만 들어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원칙은 그거예요. 내가 기대를 너무 높이 걸수록 상대에 대해서 상대하는 분노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자식한테 화를 많이 내는 부모님들도 아까 그 사례죠. 얘는 천재인데 이만한 기대를 걸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애는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건 분노예요. 네. 이 분노를 표현을 못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걸지 마시.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면은 이제 딴 사람들이 빛나 자매님 보고 저 자매는 배부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배부릅니다. 아주 그냥 욕을 많이 먹어서. 자, 오늘도 신부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셔도 좋고요. 오늘처럼 무엇이든 어떤 내용이든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상담을 해줬는데 화가 많이 쌓인 화가. 상태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